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유럽발 위기감은 여전하지만 미국에서는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올해 국내 증시는 올 들어 첫 옵션 만기를 맞게 됩니다. 장중 변동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오늘 투자 손자병법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나오셨고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예, 어제 하루 만에 조정받으면서 1845선에서 장을 마쳤던 코스피가 오늘은 강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포인트 정도 오른 1849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대장주 코스피 대장주죠. 삼성전자가 오늘도 조금 쉬어갈 것 같습니다.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하락하는 징크스를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10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올랐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오늘도 강합니다. 현대모비스가 0.6%, 현대차도 0.8%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좀 조정을 받았던 기아차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포스코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1.6% 강세 출발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어제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조선주의 강세를 이끌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한지주가 어제 한 2% 가까이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보합권 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SK이노베이션이 2% 가까이 하락, S-오일도 1% 가까이 내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종목별로는 혼전수재가 우세한 가운데 NHN이 1% 정도 반등을 시도할 것 같고요. 반면에 KTNG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하락했던 코스닥 지수도 오늘 1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봅니다. 1위부터 4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소폭 내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제 정치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었죠. 안철수 연구소도 10% 밀렸었는데 오늘은 3% 정도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서울반도체 포스코 캠텍도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1.3% 강세, GS 홈쇼핑도 1.5%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1월 5일 목요일장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코스피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예, 어제 하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답답한 증시였습니다. 1857포인트 61선 저항 속에서 1840포인트 21선 지지를 받고 상당히 좁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이 약간 혼탁한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약 4.6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1850포인트 선에서 출발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월 접어들어 첫 번째 만기일이기 때문에 국내 내부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장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큰 주목이 된다 말씀드리겠고 시가 상위 종목 몇 가지 잠깐 살펴보면 이제 삼성전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100만 원 일시적 이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약간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매수보다는 실적 발표에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금 101만 4천 원을 형성하면서 마이너스 0.7%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삼성전자 조금 주춤한 틈을 타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실 자동차, 특히 현대차에 대한 비중이 좀 계속 좀 들어왔던 것이 특징이다 말씀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 같은 경우 0.6% 상승한 22만 8,500원, 기아차 같은 경우도 0.9% 상승한 6만 8,300원의 호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포스코, 시가총 3위 종목인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주 화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긴축 완화 우려를 중국 증시의 반등인데 그런 모멘텀을 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1.56% 상승하는 39만 7천 원 효과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렸고 LG화학 같은 화학주 같은 경우도 사실 움직임은 나쁘지는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4% 상승하면서 32만 7,500원 효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가장 많이 쓸어 담은 종목이 조선주죠.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과 삼성중공이 있었는데 현대중공 같은 경우 오늘 강보합세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8만 8천 효과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중공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보면 아침에 실제로 어저께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해줬었는데 그 매수 들어온 것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 개장 이후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 50억 정도 매도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80억 정도 매수 들어오는데 역시나 오늘은 기관 중에도 기타법인, 사실 기타법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정사업본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쪽에서 오늘 다시 한번 200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렸고 오늘이 만기일이니까 파생시장 잠깐 같이 보면 선물 시장이었으면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조금 들어온다는 것이 프로그램 쪽에서 260억의 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최근 장의 특징이 가장 간단한 게 외국인 선물 세력이 기타 법인의 주식 매매를 트래킹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왜 기타 법인, 즉 우정사업법에서 현물 매수가 들어올 때는 꼭 보면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더라. 오늘 지금 아침 같은 경우도 기타 법인에서 현물을 사주니까 외국인 선물을 산다 이런 거 조금 참조하시면서 오늘 장 글쎄요 어떤 어제 장에 이어가지고 사실 한쪽 방향으로 길게 움직이기보다는 만기리님을 감안해서 약간 혼탁한 장세가 좀 예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장중 변동폭이 한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그 같은 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72포인트 상승한 521로 장을 출발을 했는데요. 흐름 어떻습니까? 네, 그럼 뭐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뭐 견조하게 상승 흐름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그 조정을 보였던 뭐 안철수 연구소가 금일 3%대 방등하면서 14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CJEM이라든가 포스코 ICT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일부 그 대형 관련주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3%대 상승하면서 86,000원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OCI가 미국 그 태양광 진출 사업의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 일단은 뭐 그 태양광 업체들의 경우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 랠리가 장중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금일은 그 음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Y엔터가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SM도 2% 상승한 47,200원대를 형성하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그 바닥권에서 반등이 전개되고 있던 성우 하이텍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14,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역시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그 테마 관련주들의 경우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성 LST죠.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오성 LST가 6% 상승한 13,300원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시공테크가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그 관련주들의 경우, 바이오 관련주들의 경우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일부 종목군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그 LG 쪽으로 그 장비와 그 다음에 세트 부품 관련주들이 납품하는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LIG ADP가 현재 2%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상승 흐름이 눈치 보는 그러한 그 국면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코스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도 지금 개장이 됐는데요. 상황 어떤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본 증시는 소폭 눌리면서 장을 출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니케이 지수 8,426.62포인트로 0.25% 하락하고 있고요. 0.3% 정도 하락을 하다가 약간은 복구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혼조 마감했었습니다. 장 초반에 유로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연준이 내놓은 베이지북에 이제 긍정적인 경제 전망이 담기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경기 지표가 계속 호전되자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비관적이던 대형 투자은행들이 성장 전망을 슬그머니 올리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도 이제 경기지표 호전과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 등을 감안해서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를 2%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JP모건도 올해 성장률을 1.8%에서 2.5%대로 올리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각 투자은행 및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향후에 이제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지표
호조가 계속적으로 관측이 돼야 되고 유로존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 그 일본은행 시라카와 총재가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각국의 구조 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에는 통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제 각국 정부들이 세계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혁 조치를 단호하게 실행해야 된다고 말했었고요. 런던 정경대 강연에서 이 부분을 말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융위기로부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낮췄고 그리고 채권을 매입하면서 수요를 창출해 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 통화 팽창 정책이 연장되면서 수학 체감의 법칙을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을 했고요. 향후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전만큼 효과를 발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은 줄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엔화 강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 관련된 그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도쿄전력이 은행들과 그 2조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규모의 대출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11일 날 보도가 됐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피해 보상과 원자로 해체를 위한 비용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것이 대출 협상에 나섰다고 보여지고요. 도쿄전력이 2013년까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될 금액이 4조 5천억 엔에 달합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그 도쿄전력은 세계 은행 및 핵 배상금 책임 펀드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출은 핵 비상금 책임 펀드 자본 투입 동의, 그리고 원자로 재가동 여부 및 전기요금 인상 등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제 핵 배상금 펀드를 통해서 최소 도쿄전력의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획득할 것이라고 밝혔었고요.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 이제 1조에는 이제 도쿄전력의 대출이 되고 나머지 1조에는 핵 비상금 책임 펀드의 대출이 돼서 도쿄전력 주식 매수에 이용될 전망입니다. 예, 남성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외환 채권 시장 동향 듣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로화가 약세를 보여서 오늘 원화가 좀 상승하는 것 같은 원화 값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요. 외환 시장 움직임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원화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전 상승한 1,159원에 달러원 환율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탈리아 신용등급의 추가 하향 가능성이 어제부터 피치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그리고 내일이죠. 13일 날 이탈리아 국채 입찰을 앞두고 유로화가 장중에 2010년 9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어제 뉴욕장 종가에서는 1.27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원 환율 1,150원에서의 1,160원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1,150원대 중반에서의 결제 수요 유입으로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는 양상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의 춘절을 앞두고 지준율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1,160원에서는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원 환율을 데일리로 보기 가장 편한 방법은 그 달러 선물의 외국인의 그 동향들을 살펴보시면은 그날의 흐름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흐름들 좀 살펴보시면서 데일리로 거래하시는 전략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채권 시장 여전히 보합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전일 대비 1틱 상승한 104.52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유로존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일 금통일을 앞두고 한은의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성향에 시장이 많이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대외 요인과 통화 정책상의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내일 금통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매파적 기조에 많이 경계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은 그동안의 물가 안정에서 물가 안정 속에 경제 성장이라는 물가에서 성장으로의 어느 정도 정책 기조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던가 지준율을 인상하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매파적인 코멘트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잠재우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AS 받겠습니다. 이연제약을 주셨었어요? 지금 부합권에 있습니다. 어제 11,300원대 제가 추천해 들어갔는데, 이현제약은 그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역시 제가 어제 크게 포커했던 부분,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2만 원대까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 11,000원대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매수를 하셨다면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가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요. 사실 분들은 지금 시점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 장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코디엑스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HD형 프로브 유니트, HD 패널을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제품과 이 전기차 충전 시스템 전문 제조 업체고요. LED 검수 장치와 그 전기차용 급속 충전기와 관련된 에너지 분야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주요 사업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D와 LED 부분 매출이 전체 매출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동사가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한 189억을 기록했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정상비의 증가로 인해서 순이익은 11% 감소한 30억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전기버스용 충전 시스템 공급 계획을 체결하면서 이런 전기차용 테마도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OLED 패널 시장의 성장성을 둘 수 있는데요. 동사의 지난해 검사 유닛의 어플리케이션을 LCD와 LED, OLED로 다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스마트용뿐만 아니라 OLED TV 출시 등으로 인해서 향후에 그 OLED 패널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패널 사이즈도 커지고 해상도가 올라가면서 이 검사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과 현재 LED 업황도 올해부터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LED형 검사 부품 관련 판매 실적도 올해부터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수혜주로서의 부각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돼서 동사가 차세 성장 동력으로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확정짓고 2008년부터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급속 충전 시스템 기술을 이전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지난해 2011년부터 의미 있는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만 충전 관련 기술 표준과 전기차 보급 지원적인 미비로 인해서 기대만큼의 실적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사전 준비를 충실히 했던 현재 동사의 그 실적들이 전기차 완속 충전에 대한 국가 통합 인증을 획득했고 꾸준히 급속 충전은 현재도 인증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자체 입찰에 따른 이런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그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에 대한 인프라 시장 확대 수혜가 기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수혜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추상승 패턴의 주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상기 말씀드렸던 두 부분의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이 OLED 패널 시장의 성장성과 전기차 관련 매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반영되면서 추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강한데요. 3% 급등 나옵니다. 이 가격대 매수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제가 6,700원대를 매수가로 설정을 해봤는데 오늘 좀 초가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매수가는 현주가 때 일단 일부 좀 편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500원까지 일단 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손절가는 6,25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코디엑스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6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유럽 우려에 또다시 발목이 잡히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일부 유럽 국가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악재로 작용한 것인데요. 국내 증시는 새해 첫 옵션 만기를 맞아 변동성이 큰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7포인트 상승한 1853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5포인트 상승한 18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개인만이 강한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80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261억 원, 외국인은 22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21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2.7포인트 상승한 521.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21억 원, 기관은 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26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5% 하락한 101만 5천 원에, 포스코는 1.4% 상승한 39만 500원에, 기아차는 0.6% 상승한 6만 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24% 상승한 32만 7천 원에,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에서 3만 8,900원에, 한국전력은 보합권에서 2만 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24,100원에, KB금융은 1%대 강세 보이며 36,550원에, LG전자는 약보합권에서 7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1.5%대 강세 보이며 34,500원에, CJ호쇼핑은 강보합권에서 283만 3,400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3%대 강세 보이며 139만 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CJENM은 0.3% 강세 보이며 33,100원에, SFA는 0.5%대 상승한 59,600원에, 포스코캠텍은 0.8%대 강세 보이며 17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젠백스는 2%대 강세 보이며 4만 700원에, OCI 머트리얼즈는 4%대 강세 보이며 8만 6,900원에, 네오이즈게임즈는 강보합권에서 4만 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큰 특징주라고 하면 OCI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따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답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태양광 OCI 올라오니까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 중 하나가 또 태양광 관련주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기분 좋은데, 글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해석의 차이인데,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어저께부터 계속적으로 좋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오늘 예. 단발적으로 나온 이야기만 봤을 때는 이제 OCI 미국 자회사죠. 솔라 파워가 미국에 400메가와트급 태양광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상승을 했고, 사실 태양광은 어저께부터 먼저 발동이 걸렸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EU에서 중국의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한다, 그런 이야기 나왔죠. 그것 자체는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원래 미국에서 먼저 했었고 그다음에 EU에서 됐는데, 지금 태양광 산업이 이렇게 박살이 아니라 폭락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중국이 저가 공세로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 우려에서 어떤 가격 하락을 이제 끌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OCI에서 나오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가 2008년도 초에 킬로그램당 400달러까지 하다가 지금 30달러 초반까지 거의 뭐 10분의 1토막 이상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주가도 그만큼 많이 급락을 했었다 말씀드리겠고, 이런 관점에서 미국 이외에 EU에서도 중국의 반덤핑 제소에 대한 어떤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업체, 폴리실리콘 국내 업체에 대해서는 반사익이 부과될 수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지금 이란 문제가 시끄럽다 보니까 역시나 유가가 불규칙한 상황에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메리트도 조금은 펀더멘탈 쪽에서 가미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중에 어저께 또 미국과
어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기업 호재에 겹쳤다는 말씀드리겠고,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오니까 좋긴 한데 일단 항상 지금 올라오니까 추격 매수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워낙 시장이 대한투자의 어떤 성격이 없기 때문에 이 매기세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뭐 OCI도 상한가를 치겠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뭐 폴리실리콘을 만들거나 인고드 웨이프 만드는 뭐 신성 솔라 에너지나 넥솔론 이런 종목까지도 거의 상한가 형성을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실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2주 연속 한 31달러 나오면서 1.6% 상승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사실 재미난 리포트를 하나 냈네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OCI에 대해서 1, 4분기에는 바닥을 다질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OCI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냈는데 아쉽게도 목표가를 27만 원밖에 안 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25만 원 주가하는데 목표가를 27만 원 내면 이 골드만삭스의 속내가 뭘지 궁금합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장 자체는 가장 강력한 테마로 OCI 태양광이 좀 붙었다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장 상 어떻게 보면은 참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자금 자체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상당히 대한투자의 성격이 강한 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체크 포인트도 함께 예, 짚어주세요. 이제 지수로 돌아와서 보니까 역시나 지금 지수 같은 경우도 6.3포인트 상승한 뭐 1850선에서 다시 한번 껌딱지 장세, 즉 답답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수가 많이 못 오르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밑으로 안 빠지고 이 정도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뭐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물론 미국 지수가 5개월 최고치 돌파한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아직 요 정도 있는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또 내부적으로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체크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최근 장 특징 계속적으로 유럽이 사고 치면 미국이 뒷막아주는 장세였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약간은 그런 흐름이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사실 어제 밤새 나왔던 이야기가 피치사에서 이탈리아를 가장 경계하죠. 이탈리아가 이제 오늘하고 이달 말 정도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국채 발행을 하는데, 지금 유럽의 가장 큰 핵폭탄이 이탈리아다 보니까 피치사에도 여전히 이탈리아에 대한 어떤 그 신용 강등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부과를 시켰다 말씀드리겠고, 어제 밤새 조정을 보였는데 뭐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내려갔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뭐 잠깐 내린 거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글로벌적인 경기의 어떤 성장률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큰 이슈는 되지 못한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와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지볼 발표를 했죠. 보통 이제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를 하는데 베이지복에서는 늘 같은 말이 나오죠. 제가 또 영어 표현을 잠깐 쓰자면 마디스트라고 그랬더라고요. 완만한 성장세. 근데 약간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개 지역 중에서 7개 정도가 좀 좋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미국 경제는 조금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지표에 반영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오늘 프로그램 물량 같은 경우 지금 현재까지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37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주식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좀 사고 있는데, 옵션 만기다 보니까 과거 데이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2001년 이후로 지금 현재 11년 동안 1월 만기는 거의 다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왔었다. 그런 데이터가 있고, 또 하나 2005년도 딱 한 번 빼고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파생 애널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도 최대로 봤을 때는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오전장만 봤을 때는 차익 비차익도 매수가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글쎄요, 오후장 되게 되면 조금 바뀔 수가 있다는 것 좀 미리 감수하시면서, 오전장보다는 만기일이기 때문에 1시 이후 2시 이후에 어떤 선물 시장에서의 동향, 그리고 차익 프로그램과 비차익 프로그램의 동향을 좀 보면서 대형주는 좀 핸들링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 이렇게 프로그램 부담을 좀 안고 있는 날은 사실 대형주보다는 오늘처럼 어떤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쪽으로 쏠리는 개별주나 소형주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 말씀드리겠고, 뭐 아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첨언드리면, 오늘도 대선 관련주들이 조금 혼탁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증권사에서 이제 증권사별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신용 거래를 중단을 했죠. 신용 거래 삼성증권 같은 거 제가 몇 개 보니까 아까 뭐 안철수 연구소나 아가방 컴퍼니 한 6개 종목에 대해서 증권사별로 차체적으로 약간은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워낙 금감원에서 세게 들어오니까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용거래 정지까지도 신용거래 정지, 그러니까 미수를 못 치게 한다는 소리죠. 전국은 100%를 매기는 그런 효과가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어제 잠깐 드린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금감원에서 왜 투자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하면 1월달 내에 줄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이고 또 하나 이런 게 나오면 이 종목이 내려가냐 하면 그거를 쉽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테마주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보통 핫머니가 들어오는데, 단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거래가 정지되게 되면 보통 하루만 정지되는 거거든요. 하루만 정지되게 되면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큰 스팟머니로 들어왔던 자금이 테마주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종목을 핸들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급등 이후에 투자 위험 종목들에 대해서 하루 정도 거래 정지되는 것 자체가 단기 스팟 머니의 유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테마주 흐름에 악재를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즉 수급적인 면에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주에 물렸다고 그렇게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일 우리 안타까운 게 개인 투자가입니다. 사실 사고는 다 기관이 쳐놓고 개인들 항상 이렇게 뒷북 치는데 근데 그건 누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원래 개인 투자가 보호 차원에서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종목이 급등하게 되면은 그 종목에 대한 왜 급등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기 위해서 거래 정지되는 걸 뒀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당하는 거는 보통 개인 투자가 많죠. 그런 거 좀 감안하시면은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제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렇죠.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제재를 안 하면 주가가 너무 혼탁하게 움직이고 또 하나가 항상 오히려 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쉬어주는 것 자체가 어떤 제도적인 어떤 태클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임영식 전문가님도 오늘 옵션 만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일단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뭐 그 오늘과 내일까지 오늘 뭐 프로그램 매물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제 현재 보면은 뭐 IT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외국인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자동차 쪽, 그 다음에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은행 쪽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뭐 지수 변동성에 연연해서 그 매매 임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단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뭐 나중에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시장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 프랑스 신용 등급을 금년 내에 계속해서 트리플 A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유럽 문제의 경우에는 이탈리아 선에서 방어벽을 철저하게 구축하겠다라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유럽 그 유동성 문제는 그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그 판단이 되고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뭐 정상적인 그런 그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첫 걸음마를 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유럽 시장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미국의 경우 두 번에 걸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유동성 공급이 정책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그 소비자 신용이 증가하면서 그 빅3 자동차 업체들의 그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도 좀 개선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조업 지수도 최근 한 2개월 가량 계속 호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 최근 2, 3년간에 걸친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 일단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예. 중요한 것은 그 더블디 우려에서 그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의 경우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를 해야겠고 기업들의 경우에는 설비 투자 소식이 나타나야지만 그래도 안정된 그러한 그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서 강한 반등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배경 요인에는 그 유럽 문제라든가 해외 변수로 인해서 무역 흑자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그 구매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그 조치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내수 성장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뭐 코스피 시장에서도 일부 뭐 의류라든가 유통 관련주들의 반등 모멘텀이 나타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 중국과 관련된 그러한 내수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중기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일단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두 전문가의 구체적인 오늘장 업종별 투자 전략 짜기에 앞서서 잠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의 신민석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 유틸리티 업종 흐름 짚어주신다고요? 함께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유틸리티 업종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를 보시면은 지난 10월 달부터 해서 좀씩 우상향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규제 리스크 해소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강세를 좀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금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도부터 정부가 이제 가스요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규제를 하면서
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미수금이 한 4조 넘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는 투자자들의 관심 상당히 좀 많이 잊혀졌던 종목이었는데요. 지난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이라든가 가스요금 인상 등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성수기 들어가면서 한 영업이익 2천억 정 이상에서 안정적인 이익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보면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라크 주바이르에서 이라크 주바이르 광구에 대한 가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출 한 1,200억에 영업이익 30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일생산 38만 배럴에서 이제 나중에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한 120만 배럴까지 올라갈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2013년, 14년 정도 되면은 주바이르에서 순이익 같은 경우도 한 500억 이상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가치들이 조금씩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유틸리티 종목들이 방어주 역할을 못했지만은 아무래도 실적이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이 더해졌을 경우에는 상반기 불확실한 시황에서도 전체적인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는 상반기에도 좀 강세 흐름을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저희 목표 주가 52,000원 제시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하반기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한 52,000원 선까지는 목표가 설정이 괜찮다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의 신민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하창봉 팀장님, 예. 업종별 투자 전략 짜주셔야죠. 예, 업종별 투자 전략 짜기 앞서 오늘도 먼저 테마주 한번 다루고 특징주 다루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이상 없이 YG JYP 엔터가 상한가를 형성했습니다. 한 7,590원. 어저께 사실 SM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설 나오고 나서 상당히 장중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JYP 엔터의 어떤 상승세는 상당히 주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7,4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나온 이야기는 그 2AM이죠. 그 설롱하고 조건 있는 게 2AM이죠. 2AM이 JYP 소속인데 예.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에 진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공식 진출인데 음반 이름을 보니까 Never Let You Go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자체가 좀 들어오면서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국내 3대 이제 엔터가 있죠. JYP, YG, 또 SM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SM 같은 경우는 어저께 유상증자세를 부인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실제적으로 그런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SM 같은 경우 장중에 한 45,000 이탈하는 흐름까지 보였습니다만은 기관들은 21만 주를 실제적으로 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한 5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간단히 생각할 때 아니땐 굴뚝에 연계 나라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SM 입장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는 정자를 통해서 회사를 캐파를 피울 필요는 있다. 물론 지금 시가 수준만 해도 8천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만은 이거는 주식의 가치고 앞으로 SM이 사실 상관구도에서 더 크기 위해서는 충분히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부인은 했습니다만 항상 늘 경계를 하자라는 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어저께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고 오늘도 조금 괜찮은 게 그동안 또 태양광과 함께 또 고온역을 시켰던 조선주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지금 한 0.5% 상승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저께 한 32,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회사의 시장에 노출된 정보는 그렇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가 조선업황이 워낙 2007년도, 8년도, 10년도 피크 찍고 나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태양광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어떤 보고서였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규 수준은 좀 할 수 있다. 혹시나 선박금융이라든지 어떤 글로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벌커선이라든지 상승 부분은 역시나 좀 부진할 것이다. 하지만은 유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양 플랜트적인 부분은 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만 듣고 봤을 때는 상당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상선 쪽은 원래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벌커선이나 이쪽은 좀 안 좋을 것이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속적인 고성장을 가져간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 내용도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를 때가 됐다. 간단히 보면 오를 때가 돼서 오른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어떤 세일즈를 할 때 중장기 한 6개월, 1개월 어떤 경기 전망을 놓고 보는데 약간 말이 안 맞는 게 올해 어차피 2012년도 다 경기 안 좋게 본 상황에서 굳이 이 업종에 대해서 이 업종은 올해는 바닥을 턴어라운드하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것 자체는 약간의 역설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쉽게 와닿게 해석했을 때는 어차피 조선이나 뭐 철강, 건설, 화학 이런 섹터 자체가 장기 지금 5개월 연속 소외 국면에서 대한투자로서의 어떤 바닥권 지지 가격 메리트가 조금 부각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고,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다 그랬을 때는 업종 전략으로 들어갈 때 보유, 홀드 앤 바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는 가져가고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입니다. 추격 매수해서 사기보다는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추세 추종적 흐름, 가장 짧게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만 짧게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뭐 11선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선이 한 28,000원 밑에 있는데 요걸 지지되는 한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매매가 된다 말씀드리겠고. 하 팀장님, 조선주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그럼 들고 가도 되는 겁니까? 들고 가야죠. 제가 예.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늘 드리는 말씀인데 뭐 고점 대비해서 빠진 것도 중요한 겁니다만 사실 국내는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 잘 파는 것도 있습니다만 조선은 세계 탑입니다. 조선은 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럽 위기하고 중국의 공급 과잉, 하여튼 중국이 늘 골치인데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몰려 있는 건데 어차피 뭐 다른 어떤 섹터보다도 이쪽 섹터는 다시 한번 경기 조금 좋아지고 또 올해 글로벌 대선 끝나고 한 2013년까지 봤을 때는 저는 예.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려 있는 거는 그냥 가져가자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잠깐 지금 시장의 큰 이슈가 사실 보면은 그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에 춘절이 한 열흘 정도 남았나요? 예, 그렇죠. 중국 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1월 22일부터 28일까지가 이제 춘절이라 그러고 실제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한 2주 정도 됩니다. 중국 애들은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놀 때는 확실하게 놀죠. 예. 그래서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어저께 발표한 이 춘절 효과 때 국내 유입되는 중국 관광객이 얼마 정도 될까를 내봤는데 보니까 4만 5천 명 정도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35% 정도가 급증했다 말씀드렸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있겠죠. 그럼 중국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크게 유통이죠. 유통이라 봤을 때는 많습니다. 백화점도 있고 여행사도 있는데 가장 탑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쇼핑하러 오는 건데 실제적으로 백화점 가서 옷 사기보다는 역시나 호텔 신라, 즉 면세점을 갖고 있는 호텔 신라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호텔 신라가 지금 42,000원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 자체를 펀더멘탈을 안고 1월달 이후 계속적인 상승을 가져왔다. 그래서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행주라든지 백화점 업종에 대해서는 중국 춘절 효과만으로 주가가 바로 뛰기는 좀 어렵다. 약간 심리적인 요인만 감안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가와 반영되기는 조금 리스크하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임혁수 전문가님도 업종별 전략 짜주십시오. 네, 먼저 코스닥 섹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뭐 스마트폰 관련주의 경우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마주들의 경우에도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요소로서는 TV 세트 부분, 일부 소재, 장비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TV 세트에 관련된 소재 관련주를 살펴보면은 LDT가 현재도 한 5%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SSCP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아몰레드 소재를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일에 이어 금일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LCD TV, LED TV 부진에 따른 루멘스, 에이테크 솔루션 이들 종목의 경우에는 한 1, 2년 전에 삼성전자로 납품처가 집중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됐던 이들 두 종목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비 업체로는 그 삼성과 LG가 아몰레드 TV, OLED TV죠. 예, 하반기에 본격 출시를 앞두고 여기와 관련된 그런 설비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그 LG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참엔지어라든가 에버테크노 관련주들의 경우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일은 LG 쪽의 납품이 강한 그런 아바코가 태양광 관련 이쪽도 병행하고 있는데 아바코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경우는 인터플래스가 전일 장중에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매기가 TV 세트와 관련된 소재 장비 업체로 이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긴 하지만, 일단은 1월 말 2월 초까지는 IT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실적과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테마주가 꺾이기는 하고 있지만은 바이오 베타 부분이죠. 바이오 관련주에서 바이로메드라든가 바이맥스 바이오 베타 부분, 즉 기존의 특허 신약보다
효과가 좀 더 개선된 이쪽 그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바이넥스 바이로메드의 경우에는 뭐 금일도 상당히 견조한 그 흐름을 보여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테마주의 경우 그 옥석 가리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 알짜 종목을 가려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그 특징적 움직임으로는 그 태양광 관련주들의 반등 또는 뭐 코스피 시장에서 조선업체의 강세 영향이 때문인지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약세 국면이 전개되었던 뭐 현진 소재라든가 태원과 같은 일부 그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경우에도 현재 4~5%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코스닥 시장의 그 특징적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임혁수 전문가께서는 1월, 2월 초까지 IT 소재 부품 쪽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또 바이오 베타 종목들, 조선 기자재까지도 테마주로서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들어야겠어요. 하창국 팀장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태양광주 살 걸 그랬나 봅니다. 오늘 저는 제약주 준비해 왔습니다. 예. 동아제약인데 동아제약은 바카스죠, 바카스. 우리가 1949년도 정도에 회사 설립돼가지고 70년도에 상장을 됐으니까 상당히 전통적인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왜 이런 걸 가져왔냐면은 대선 테마도 조금 이제 삐그덕되고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떤 그 바이오 걸자 붙었던 종목보다도 무슨 제약 걸자 붙은 종목이 최근에 잘 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줄기세포도 줄기세포입니다만은 바로 신약 개발에 많은 포커스를 맞췄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동아제약 아니다 그래도 최근에 참 잘 올라갔던 거 보면 뭐 일양약품이라든지 부강약품, 명문제약 이렇게 약품 제약 붙은 종목들이 뭐 아토피라든지 백혈병 이런 거 관련해서 올라갔었다 말씀드리겠고,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장 많이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는 자이데나입니다. 자이데나는 이제 그거죠. 비아고라와 같은 그런 성분인데 실제적으로 성기능 개선제를 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바카사 매출 같은 경우는 광동제약이 어느 정도 예전에 비타 500을 출시하고 나서 2007년도 이거 약간 주춤거렸습니다만 지금 현재에서 슈퍼에서 나가는 거는 둘이 다 어차피 공동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자연강장제 부분에서는 기존 사업 가져간다 말씀드렸고, 다음 주 목요일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19일 날 우리 2012년도 첫 IPO가 들어오죠. 그게 바로 동아제약의 자회사 동아팜텍입니다. 이 동아팜텍 자체가 실제적으로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공모가 한 2만 원 정도 들어오고 한 500억 정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아제약한테는 한 150억 이상의 자금 유입 효과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적으로 잠깐 보면 약간 이게 뭐 그 9만 원대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는 발 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9천 원 했다 그러면 팍팍 붙을 건데 예. 9만 원대에 있다 보니까 뭐 오늘 많이 붙지는 않는데 최근 흐름 자체가 좀 좋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좀 강보합세 있는데 98,000원 정도에는 매수하는 관점 그렇게 보시고, 어차피 다음 주에 자회사 상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기대하시면서 목표가는 한 11만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3,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는데, 사실 뭐 동아제약 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물려도 그렇게 고생할 종목은 아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액면가가 5,000원짜리죠. 좀 비싼데요. 액면 분할을 하면 좀 활발한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제약 회사들이 보면 이렇게 그 녹십자도 그렇고 예. 유한양도 그렇고 상당히 잘 안 가는 주가들이 많죠. 그래서 동아제약 그렇죠. 이 회사가 역사로 되다 보니까 액면 분할해서 9,000원 정도 했을 때는 잘 가겠죠. 근데 그거는 뭐 동아제약 CEO의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임혁수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IT 네. 쪽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그쪽에서 들고 나오셨나요? 그 IT는 뭐 한 1, 2개월 전서부터 계속 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오늘은 뭐 CJ 오쇼핑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관심 종목으로. 일단은 그 중국의 그 정책이 내수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그 CJ 오쇼핑의 경우에는 그 중국 동방 CJ라고 홈쇼핑 업체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초 그 성수기입니다. 그 실적이 가시화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 듣고 있고, 특히 그 중국에서 그 내수 소비를 그 진작하기 위해서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 중에 그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그 중국 소비가 증가한다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CJ 오쇼핑의 경우 작년도의 경우에는 그 내부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회계 그 실적이라든가 안 좋은 것들은 그 전년도에 모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그 4분기 실적 그 시즌을 맞이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차트를 보시면은 그 전일 거래량이 강하게 분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기관들 수급도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8만 원대 전후에서 계속해서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지난 10월달 전고점 31만 원대에서 그 고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31만 원 돌파한다면 또 한 단계 더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고요. 시장의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뭐 혹시 하락한다 하더라도 뭐 27만 원대 전후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절가도 말씀해 주세요. 손절가는 뭐 26만 원대인데 예. 그 26만 원까지는 뭐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한 27만 한 5천 원대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 형성된 이후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지금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3153-2610번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